정오 종합뉴스. (3월 4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야권 통합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야권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외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이 체결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오전 10시 주한미군 사령부와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구성 관련 약정을 맺고 사드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적정 부지 선정, 안전과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됩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오늘 자신의 야권 통합 제안 배경과 관련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야권이 단합해 여소야대 현상을 만들고 여소야대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정책들을 펼쳐 201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당의 통합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대표의 공작정치 발언에 대해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대표가 아니다. 당이 무슨 사당도 아니고 공작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어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 당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런 막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원색 비난하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공동대표는 어제 오후 부산에서 열린 부산을 바꾸어 콘서트에서 심지어 저 안철수만 빼고 다 오라, 다 받겠다는 이런 오만한 말까지 서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당의 주인이 아니다, 임시 사장이다, 당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며 비난했습니다. 야권에 다시 한번 통합에 동참하자고 하는 제의를 갖다가 드립니다. 대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야권의 승리를 가져오고 내년에 소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도 야권이 단합된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것을 다시 한번 결정해 드립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고 공작입니다. 심지어 저 안철수만 빼고 다 오라, 다 받겠다. 이런 오만한 말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당의 주인이 아닙니다. 임시 사장입니다. 당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야권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오늘 마포당사에서 선거대책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저녁 의원총회와 최고위원 회의를 잇따라 열고 야권 통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합 논의에 대한 정리가 시도될 것이라며 가능하면 오늘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통합 제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말 21.1%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렸던 국민의당의 수도권 지지율이 3%대로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간 수도권 유권자 495명을 대상으로 총선에서 지지할 후보의 정당을 물은 결과 서울에선 새누리 30.8%, 더민주 25.6%, 국민의당 3.7%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일간 실시했고 각 지역구 조사는 한국전화번호부의 전수 전화번호 데이터를 활용해 가구 유선 전화를 이용한 면접 조사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2에서 4.4%였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3당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3당 간 6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원내교섭단체도 아닌 국민의당을 포함시켜 3당 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의 급속한 쇠락과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을 촉매로 총선 판도가 새누리 더민주 1대1 대결 구도가 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의 이름과 지지율로 추정되는 수치가 적힌 문건의 사진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료가 당 공천위원회가 당내 경선에 붙일 후보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사전 여론조사를 근거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친박과 비박 간 공천 주도권 싸움 과정에서 빚어진 음모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고익성이 입증될 경우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보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에 해당돼 중앙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천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16 총선 시민 네트워크는 어제 9명의 총선 공천 부적격자 1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으로는 새누리당 황우여, 최경환, 김진태, 이노근 의원이, 새누리당 예비후보 중에서는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선정됐습니다. 총선 넷은 이달 중순에 2차 공천 부적격자를 발표한 뒤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최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강한 해외 메신저 서비스 텔레그램을 찾는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국내 애플 앱스토어 무료 인기 앱 순위에서 현재 3위까지 올라 있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텔레그램은 서버가 외국에 있어 국내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압수수색이 어렵고 정부 당국의 검열로부터 안전하다고 알려져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원도 원주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원주 한양정형외과 의원 원장 노모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노 씨의 집에서 노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노 씨는 오늘 오후 2시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원주 C형 간염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말부터 경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길거리에 걸린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한 달에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보상 한도를 이달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고 24개 자치구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동마다 2명 내외가 선정돼 한 장에 2,000원씩을 받고 불법 현수막을 수거합니다. 군의 해안감시 장비 납품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는 방위사업청이 추진해온 해안복합감시체계 사업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불량품이 납품됐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예산 400여억 원 규모인 이 사업은 레이더와 열상감시 장비, TOD 등 기존 감시 장비를 통합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D사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납품 장비 일부가 군의 요구 성능에 못 미치거나 평가 검증이 면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했던 권춘식 씨가 미인도는 자신이 그리지 않았다며 기존의 주장을 번복했습니다. 권 씨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인도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며 지난 1999년 검찰 수사 때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로 우물쭈물하다가 시인했는데 그것이 굳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또 여러 위작을 만들어 확신이 없는 상황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며 참담한 마음으로 경솔했던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권 씨의 이번 주장 번복으로 지난 25년간 이어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시비는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이 소방차 긴급 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적극 견인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차량 견인 업무를 지자체나 지자체로부터 견인을 위탁받은 업체가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법하게 주차된 차량을 견인하다가 파손하는 경우를 대비해 손실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견인차 운송사업자와 정비업체 사이에 불법 사례비 수수 사실을 신고하면 20만 원 이내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견인차 불법 사례비 수수가 3차례 적발되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은밀한 관행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생아 소두증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지카 바이러스가 이집트 순모기 외에 일반 모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경상남북도 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해안과 내륙에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4도, 현재 습도는 41%입니다. 이상으로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김일아였습니다.